어제 멕시코 국경과 근접한 남가주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13명이 숨졌습니다. 이 차량이 단 2대가 연루된 사고였는데 한 차량에 무려 25명이 탑승해 있어 피해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의문점이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또 LA 지역 백신 접종에도 빈부 격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2배 정도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요즘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재택근무로 집에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장시간 올바른 자세를 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박경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아침이죠. 이 멕시코 국경 인근 남가주에서 발생한 사고 정황, 이 교통사고 좀 알아봤으면 좋겠네요. 네, 어제 모닝뉴스 끝날 무렵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맞습니다. 이미 네. 많은 분들이 사고 관련 내용을 접하셨을 텐데요. 어제 새벽 6시 15분쯤 남가주 임페리얼 카운티 홀트빌이란 지역 115번 하이웨이에서 났습니다. 보면 꽤 한적한 농촌 마을이고요. 네. 차량 2대가 충돌했는데요. 네. 하나는 SUV 1997년형 포드 엑스페디션이고 다른 하나는 대형 트레일러였습니다. 당국은 어떤 이유에서였는지 SUV가 고속도로 진입을 앞둔 교차로에서 이 대형 트레일러와 충돌한 것으로 봤습니다. 네. 경찰은 SUV가 그 교차로에서 스탑 사인을 지키지 않은 건지 아니면 뭐 트럭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달렸는지 등은 아직까진 명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튼 이 사고로 지금까지 사망자 13명이 나왔습니다. 12명은 현장에서 숨졌고요. 다른 1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치료를 받다 숨지고 말았습니다. 그 밖에 다른 탑승자들 모두가 부상당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거는 이 SUV에 뭐 20몇 명이 탔다고요? 네. 25명이 타고 있었기 때문이겠죠? 맞습니다. 25명. 어허. 굉장히 많은 숫자죠. 연령대는 15살에서 53살 사이였고요. 다 성인들인데 거의. 네네. 네. 원래는 이 합법적으로 SUV에 8명에서 9명 정도만 탈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사고가 난 SUV에는 단 2좌석만 있었고요. 어허. 운전석과 조수석. 아, 그리고 그 그러니까 뒤로는 침판처럼 그냥 빽빽하게 네, 그냥 의자를 거의 다- 서서 앉아갔겠네요. 맞습니다. 의자 다 없애고 그 뒤에 23명이 탄 겁니다. 그렇게 타고 충돌한 트레일러 같은 경우는 이제 비어 있었고 트레일러 운전자는 가벼운 부상을 당했습니다. 네. 근데 뭐 그 사진을 보니까 받치기는 이 SUV가 트럭에게 받친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네네, 옆구리를. 맞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현장은 아주 제한적인 수준이었다면서요? 네, 이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 CHP는 네. 사고 발생 10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는데 그 현장을 보고 케이어딕, 혼돈 그 자체였다고 말했습니다. 사고 충격으로 꽤 많은 상당수 탑승자들이 차량 밖으로 튕겨져 나가 있었고요. 네. 그렇게 시신들이 흩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음. SUV 차량 안에서도 역시 숨진 사람들이 발견됐고요. 네, 네. 당국은 이 SUV 앞좌석을 뜯어내서 사람들 구조에 나섰습니다. 네. 그렇게 사고가 어제 새벽 6시쯤 발생했습니다만 조사가 이뤄지면서 어제 늦은 저녁이 돼서야 이 수습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어제 정오쯤에는 이민 옹호단체가 가서 이 사고 현장에서 200야드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망자들을 추모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사고가 아무래도 멕시코 국경 접경 지역에서 일어났고 또 여러 명이 SUV에 타고 있었던 만큼 여러 기관들이 조사에 나선 것 같아요. 네, 이 로컬 기관들은 물론이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제 연방정부 기관들까지 나섰습니다. 네. 우선 고속도로에서 난 사고인 만큼 CHP가 출동했고요. CHP와 공조해서 전국교통안전위원회 NTSB도 나섭니다. NTSB는 오늘 중에 이 현장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ICE도 역시 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이스까지 나섰다는 얘기는 이게 미립국과 관련된 사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미립국 범죄가 연루됐는지 그 여부도 함께 조사합니다. 네네. 사실 어제 국경보호구 CBP 요원들도 현장에 출동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이 CBP 요원들과 연루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었습니다. 예를 들어 CBP 요원이 그 SUV 차량을 추격하다가
사고가 난 건 아닌가. 그러니까 네, SUV는 네. 도망가다가 급하게 도망가다 사고 난 건 아닌가. 근데 이에 대해서 CBP는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CBP 요원과 전혀 관련 없는 사고였고 단지 임페리얼 카운티 셰리프 요청으로 이 현장에 출동한 것이었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이 SUV 운전자가 멕시칼리 출신이고요. 물론 국경 지역 그 농장이 많다 보니까 매일같이 국경을 넘나들면서 그렇겠죠. 출퇴근하는 경우 흔한데요. 근데 사고 난 지역이 샌디에고에서 보면 125마일 정도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멕시코 국경으로부터는 15마일 북쪽이고요. 네. 그래서 1990년대 말 이 샌디에고에서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되니까 어허. 샌디에고에서 좀 떨어진 이쪽 부근이 어허. 어제 사고가 난 지역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나드는 주요 루트가 됐다고 해요. 네, 네. 그래서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당국이 현재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네, 뭐 사망자들 가운데 10명은 멕시코 사람들이었다라고들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 미리국 관련과 연결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다음 소식입니다. LA 카운티의 백신 접종 불균형이 생각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 코로나19 감염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있었듯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역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근데 그 차이가 꽤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브렌트우드와 산타모니카 등 LA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이 그렇지 않은 빈곤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보다 2배 정도 백신 접종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인구 대비 백신 접종률이 지금 높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브렌트우드, 컬버시티, 사우스 패사디나, 아케디아, 산타모니카, 그리고 포터렌치. 대체로 LA 카운티에서 상대적으로 부유한 곳으로 꼽히는 지역이죠. 네네. 여기가 전체 인구의 20% 정도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네. 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커뮤니티들, 예를 들면 벨, 커다히, 사우스 LA, 어허. 이곳은 전체 인구의 10% 미만만이 백신 접종률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10% 대 20%, 두 배 배네. 차이가 납니다. 근데 지역별로 보면은 차이가 더 크다면서요? 네, 이 브렌트우드는요, 네. 전체 주민의 28%가 백신 접종을 했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세 거의 명꼴이네요. 3명꼴입니다. 네네. 사우스 패사디나도 24%고요. 하지만 사우스 LA로 가보면 7%도 채 안 됐습니다. LA 남동부 쪽에 있는 커다히 딱 7%였고요. 그리고 벨은 9%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LA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사우스 LA, LA 동부, 샌퍼난도 동부, 또 엔텔로밸리, 그리고 일부 샌 가브리엘 지역, 마지막으로 항구 쪽 이런 데 백신 접종률이 전반적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이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빈부격차가 있다. 이건 좀 슬픈 내용이네요. 네, 이처럼 빈부격차가 생긴 이유가 사실 아직까지 정확하지만은 않습니다. 이게 이제 백신 접종 자격이 되는,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든 사람들의 비율이 그 정도 차이가 나서 그런 건지, 아하. 아니면 그냥 부유 지역에 많고 빈곤 지역에 적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백신 접종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건지 확실치는 않지만요. 네. 근데 차이가 너무 이렇게 큰 데는 확실히 백신 접종에 있어서도 사회적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지적이고요. 그렇죠. LA 카운티 보건국의 바바라 포레오 국장도 지난 월요일 브리핑에서 이런 불균형이 계속 존재한다는 점 지적했습니다. 네. 당국은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각 지역에 찾아가는 그런 모바일식 백신 접종센터 운영 등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긴 합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팬데믹 후에 집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많아지면서 목과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늘어났다. 이런 소식인데요. 네, CNBC는 오늘 다음 주 팬데믹을 맞은 지 1년이 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많은 비필수 업종 근로자들이 네. 재택근무하고 있다면서 그들에게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 목 통증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일을 하다 보면 직장에서 일할 때보다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고
그렇게 장시간 흐트러진 자세로 일하게 되면 목과 허리가 안 좋아지면서 아플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박경규 기자였습니다.